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듯한 재벌의 경영 행태와 도덕성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몇몇 재벌가의 일탈 행동까지 이어지자 재벌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삼성과 롯데, SK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개인 또는 회사 이익을 위해 정권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겁니다.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의 장남 장선익 씨,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의 음주 난동 사건은 재벌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덕적, 사회적 의무와 책임을 간과하는 재벌의 행태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시민단체들은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소수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는 황제 경영식 지배구조, 그리고 이를 대대로 세습하는 문화를 모두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재벌의 힘의 원천은 이제 경제력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력 집중을 좀 억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건절책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제 순환 출자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건절해야 되고, 좀 총수 일가들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그 이사회 제도라든지. 전문가들은 재벌들의 주변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와 희생, 양보 없이는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절대 털어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환율 신경전에 원달러 환율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이어질 텐데 우리 정부는 안전판 마련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일본은 소녀상을 핑계로 통화 스와프 협상을 중단했고 중국은 사드 문제로 압박할 기세이기 때문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공세와 속절없는 위안화 가치 추락에 중국은 지난 6일 강수를 뒀습니다. 위안화를 단숨에 0.92% 절상한 겁니다. 11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절상폭입니다. 하지만 달러화의 강한 반등 탓에 위안화는 9일 곧바로 0.87% 절하됐습니다. 거의 제자리로 돌아온 셈입니다. 달러당 7위안선 고수가 중국의 목표지만 경기 둔화에 외환 보유액 3조 달러 선이 위태하니 쉽지 않습니다. 1월 말 춘제에 따른 달러 수요도 좀 있고요. 또 1월 20일 트럼프 공식 취임 이후 환율 조작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좀 이벤트 자체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위안화 가치 불안한 모습 자체는 조금 더 이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중 간 통화 전쟁에 원화 가치가 불안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위안화 절상 뒤 첫 거래일 원달러 환율은 15원 넘게 뛰며 1,200원 선을 뚫었는데 더 오를 전망입니다. 사정이 이런데 한국은 환율 안전판 마련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비상시 외환을 빌려주는 외환 방탄막 통화 스와프는 일본의 경우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를 빌미로 협상을 중단해버렸고 10월 만기인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는 사드 문제로 연장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그렇다고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압박에서 벗어나지도 못한 상황. 3,700억 달러 넘는 외환 보유액과 900억 달러 넘는 경상수지 흑자에도 환율 안보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계 최대의 가전쇼 CES 2017에서 선보인 제품들이 뜨거운 호응을 얻으면서 주요 부문 최고상을 휩쓸었습니다. 삼성전자는 TV와 생활가전, 모바일 등 34개 부문에서 CES 혁신상을 받은 데 이어 각종 매체에서 120여 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퀀텀닷 입자로 구성된 QLED TV는 CES 혁신상을 비롯해 20여 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LG전자는 CES의 주관사인 CTA가 CES 출품작들을 대상으로 선정한 CES 혁신상 21개를 포함해 90개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W는 월스트리트 저널 등 유력 매체로부터 30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온라인 민원 포털인 민원24에 연말정산 맞춤형 전용 창구를 개설해 10일부터 서비스합니다.
연말정산 처리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각종 증명사항이나 추가 정정이 필요하면 민원 24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민원 24에서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대부분을 무료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발생 54일 만에 처음으로 AI 의심 신고와 확진, 또 야생조류 감염 건수 모두 0을 기록했습니다. 계란 대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미국산 계란 수입도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왔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올겨울 AI가 발생한 뒤 처음으로 만 24시간 동안 AI 확산을 완전히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8일 24시간 동안 전국에서 의심 신고와 확진 판정, 야생조류 감염 모두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AI 확산 추세가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란 대란 해결을 위해 정부가 사상 최초로 추진 중인 계란 수입 계획도 순항 중입니다. 미국의 신선란 작업장 29개소, 알 가공품 작업장 4개소 등 33개 수출 작업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승인까지 마쳤습니다. 국내 유통업체 한 개사는 미국 업체와 신선란 164만 개에 대한 수입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 업체는 항공기를 이용해 계란을 들여올 계획인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첫 수입 물량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화물 전용 항공기로 계란을 수입하면 한 번에 약 70만 개씩 운송이 가능합니다. 알 가공품 수입길도 열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시적으로 미국과 태국에서 생산된 알 가공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축산물의 수입 허용 국가와 수입 위생 조건을 개정했습니다. 외국산 알 가공품은 빠르면 이달 안에 반입될 예정이며 수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AI 종식을 선언한 뒤 3개월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계란 수입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계란 공급 부족분을 완벽히 메울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9일 현재 계란 한 판 평균 소매가는 9,142원을 기록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계란값을 집계한 이래 최초로 10,000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 여파로 계란이 이른바 금란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싸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란이 50년 만에 명절 선물 세트로 등장했고 또 SNS에서는 라면에 계란을 넣어 먹었다고 자랑하는 인증 사진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1950년대에는 계란 열알이 든 계란꾸러미가 최고의 명절 선물 중 하나였습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이 시절에는 바로 조리가 가능한 식료품이 참 귀했던 겁니다. 이후 계란은 대량 생산으로 서민들에게는 가장 저렴한 단백질 식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AI 여파로 계란이 다시 귀해지면서 50년 만에 명절 선물로 계란 세트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명절에 가장 많이 쓰이는 식재료가 이제 계란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설 명절 선물 세트로 친환경 원 플러스 등급의 계란 선물 세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 상품은 요즘 AI와 무관하게 청정 경북 지역에서만 전량 공급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계란값 고공행진은 특히 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분식점들이 최근 라면에 넣어주던 계란을 없애면서 SNS에서는 라면에 계란을 넣은 인증 사진이 유행입니다. 라면에 계란을 넣어 먹는 것도 사치가 됐다는 푸념과 계란이 비싸 메추리알을 넣어 먹어야겠다는 하소연이 대부분입니다. 그야말로 귀한 몸이 된 계란이 선물 풍속도를 바꾸는가 하면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오는 10일부터 조류 인플루엔자 AI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지원합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신용대출 시 최저금리 5%를 적용해주고 공제부금 납입과 대출 원리금, 이자 상환을 유예해줄 계획입니다.
특히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안정보험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부급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가금류 도소매업자, 삼계탕집 등 음식점과 빵집 운영자 등 AI에 영향받는 모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입니다. 교대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여성 승객들이 올라타자 화가 나서 중앙선을 침범하고 급제동을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한 6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승객들은 내려달라고 사정까지 했지만 택시기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는 택시. 중앙선을 넘어 한동안 달리자 승객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승객은 29살 최모 씨 등 3명. 운전기사는 최 씨 등이 내리겠다고 하자 됐다고 말합니다. 아씨가 죄송해요. 내릴게요. 됐어요. 승객들에게 겁을 주려고 일부러 중앙선을 넘고 차선을 험하게 바꾸고 있는 겁니다. 차선 사정을 하면 얘기를 알아들어야지. 교대 시간이 다 돼 못 간다고 얘기했지만 여성들이 택시에 오르자 화가 나 난폭 운전을 하는 겁니다. 승객들은 재차 내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알겠어요. 그럼 내릴게요. 그럼 아저씨가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 지금 이슬미 가는 건데. 하지만 운전기사의 난폭 운전은 계속됩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의자에 부딪혀 전치 2주에 상처를 입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목숨이 아니고 난 내 목숨이고 걔 목숨이네. 그럼 지금 4시까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달린 구간은 도산공원 사거리에서 신사역 사거리까지 800m. 택시기사 63살 이모 씨는 부인하다가 최 씨의 영상을 보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근 햇살론을 사칭한 전화대출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화로 햇살론 대출을 권유하고 입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밝혔습니다. 햇살론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으면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 저소득 서민층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하면 1397 서민금융통합콜센터로 전화해 대응 요령을 안내받으면 됩니다. 네, 올해 달력을 보시고 5월 첫째 주 징검다리 휴일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 공휴일도 지정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2017년 황금 연휴가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차를 잘 쓰면 적게는 나흘에서 길게는 열흘까지 쉴 수 있는 연휴 기회가 수차례 있을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입니다. 이 중 하나가 노동절과 석가탄신일 그리고 어린이날이 모여있는 5월 첫째 주입니다. 5월 2일과 4일만 쉬면 최장 9일 동안의 황금 연휴가 가능해집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2일과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의 동의와 재계의 협조가 필요해 확정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부는 임시공휴일은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이유는 내수 활성화. 지난해 5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백화점 매출과 고속도로 통행량이 크게 느는 등 내수 진작 효과를 톡톡히 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시공휴일 혜택이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들에만 몰린다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중소기업의 휴일수당 지원 방안이나 협력사 등의 납기 연장 등의 보완책 또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최근 이랜드 그룹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어하는 기업으로 손꼽혔던 이 대기업이 무려 84억에 이르는 임금을 체불했는데요. 시가총액 1조가 넘는 기업이 한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오늘은 이랜드 임금 체불 사태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이 터지자 경영진이 사과문을 내고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나섰는데요. 이미 불매운동을 하자는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랜드의 부당 노동 행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의해서 폭로가 됐습니다. 그 이후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 애슐리, 자연별곡 등 이랜드 그룹의 외식기업이죠.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360개 매장에서 근로자 44,360명의 임금 83억 7,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주위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매장들인데 너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기업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출퇴근 관리도 철저히 할 텐데 어떻게 임금을 체불할 수가 있었을까요? 네,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랜드는 일명 임금 꺾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임금을 15분 단위로 계산하도록 하고 출퇴근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겁니다. 9시 1분부터 일한 직원의 출근 시간은 9시 15분으로 적고 오후 6시 14분에 퇴근한 직원의 퇴근 시간은 6시로 적는 겁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15분 단위에 맞게 근로시간을 줄여서 기록을 한 거죠. 네, 티끌모아 태산이라더니 이렇게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급을 조금씩 깎아서 80억 원이 넘는 돈을 남긴 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근로시간을 부풀리는 수법도 썼습니다. 실제로 5시간 동안 일하는 직원인데 계약서에는 6시간 근무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직원이 매장이 바빠서 연장 근로를 하게 되더라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대기업의 꼼수라는 게 정말 치사합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로시간이나 추가 수당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걸 악용한 것 같아서 더 얄밉게 느껴지는데요. 네, 그렇죠. 또 매장에 손님이 없는 경우에 직원들을 미리 퇴근시킬 수가 있는데요. 매니저가 오늘은 일이 없으니까 1시간 먼저 퇴근하라고 명령을 해서 약정된 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았다면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랜드는 이 휴업수당 역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연차수당, 야간수당도 모두 떼먹었다고 합니다. 네, 2016년에는 체불임금이 1조 3천억 원에 이른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지만 이렇게 대기업에서 조직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난 1월 5일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랜드가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임금 84억 원뿐만 아니라 정규직 사원들에게도 무려 9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900억 원. 정말 추산이긴 하지만 엄청난 금액이네요. 자, 정규직 직원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 똑같이 썼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퇴사자들의 제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랜드파크 정규직 신입사원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 연장 근로시간은 월 20시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300시간 이상 근무를 요구했고요. 20시간이 넘는 연장 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슐리에서 근무했던 정규직 사원 A씨의 근무 기록을 살펴보면요. 2014년 8월 12일과 16일 각각 16.5시간을 근무해서 이틀 동안 18시간의 연장 근무를 했지만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지급된 금액들을 추산해보니 무려 900억에 달했다는 겁니다. 네, 수법을 살펴보니까 근로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한 게 맞나 의심이 듭니다. 자,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범죄로까지 보이는데요. 이랜드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네,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 사항에 대해서 시정 지시 없이 곧바로 이 법인 대표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보강 수사 뒤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원래 임금 체불을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처음 고발한 이정미 의원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하는 이랜드 퇴출법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수법도 수법이지만 직원들의 입막음도 시도했다고 하죠.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임금 탈취를 벌인 건 아닌지 더 강력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랜드 임금 체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